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네요. 같이 여러분들과 유럽어를 공부할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언어의 가장 기본인 인사입니다. 그 인사 중에서도 영어의 good morning에 해당하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외국 여행을 제가 good afternoon이나 good evening을 학교에서는 배웠지만 써본 적이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그런 인사를 할 시간 때문에 대부분 hello나 hi를 합니다. 그런데 good morning만큼은 정말 많이 씁니다. 아침에는요 hello나 hi보다는 뭐 쓸 수도 있지만 good morning은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good morning에 해당하는 나머지 4개 국어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로 굿모닝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봉주르입니다. 봉주르, 봉주르, 봉주르. 네, 자, 봉주르입니다. 이게 두 단어가 봉은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주흐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쓰이다 보니 두 개가 붙어버려서 그냥 한 단어처럼 돼버린 단어예요. 그래서 굿모닝은 굿과 모닝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봉주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봉주, 봉주 이게 아침 인사 겸 낮 인사입니다. 왜냐면 주가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은 따로 있어요. 마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침 인사 봉마땅 이러지 않고요. 그냥 봉주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서부터 해가 어느 정도 있는 날까지는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읽는 발음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비는 우리나라에 비읍 발음이 납니다. 한국말로 좀 표현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는 그냥 오 발음이 나고요. 이 n이 니은 발음이 아니라 이응 발음이 나요. 그래서 본이 아니라 봉이에요. 봉. 그리고 이제 주후를 좀 볼게요. J는 지읍 발음이 나고요. 이 오유가 우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R이 이 문제 R인데요.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 R이 리을 발음이라고 많이 좀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근데 프랑스어는요. 이 R을 리을 발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가장 비슷한 게 히읗인데요. 히읗을 약간 긁어주듯이 좀 내야 된대요. 그래서 봉주 르 절대 아니고요. 봉주 흐도 너무 밋밋하고 약간 긁어주면서 봉주 봉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서 봉주입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제외한 모든 유럽어에는 성이 있거든요. 이 주흐가 남성이에요. 그래서 남성을 꾸며주는 형용사인 앞에 봉이 붙은 겁니다. 만약에 이 주흐가 날 또는 뭐 날 이런 뜻인데 이거를 야 오늘 좋은 하루 보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주흐가 주흐네로 바뀝니다. 주흐네 특히 뒤에 이가 하나 더 붙으면 이게 여성명사로 좀 바뀌게 되는데요. 주흐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 오늘 하루 이런 뜻이 되면 그게 여성명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봉도 바뀌게 돼요. 봉이 아니라 본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고요. 단어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봉주흐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좀 잘 보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봉주흐는 좋은 날, 좋은 하루, 뭐 좋은 아침 이렇게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흐를 프랑스어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주흐의 흔적들이 있어요. 빵집 있죠. 뚜레주르. 뚜레주르라고 읽지만 원래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뚜레주흐가 돼야 돼요. 뚜레주흐. 그래서 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유가 우 발음 난다고 그랬으니까요. 뚜가 돼요. 영어는 t를 티읕 발음을 하지만 프랑스어는 t를 쌍디귿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는 영어의 더와 같은 거예요. 정관사.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복수다 보니까 복수형 정관사예요.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뚜레. 그 다음에 주흐는 날인데 날들이니까 주흐 뒤에 s가 붙었고요. 프랑스어는 맨 마지막에 붙는 자음은 발음하지 않아요. 발음하는 경우도 역시 나중에 그냥 따로 공부하실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뚜레 주흐는 모든 날들, 즉 매일매일 여기 빵을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봉주흐의 주가 영어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왜냐면 주흐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국 언어에 영향을 줘서 매일매일 나오는 게 신문이잖아요. 일간지. 그게 저널이 됐어요. 그래서 주흐의 J-O-U-R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저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사를 쓰는 사람들, 뭐 편집자, 기자들을 이제 저널리스트라고 하게 되죠. IST가 붙으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널리스트, 맨날 신문 기자, 그렇죠. 뭐 기타 치는 사람 기타리스트, 저널 또 이런 말 말고 다른 말도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트래블이라던가 뭐 트립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긴 여행, 정말 오래 걸리는 여행을 우리가 journey라고 얘기해요. journey.
왜냐면은 이 여행이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날들을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주후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옆 나라 영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스페인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굿모닝에 해당하는 몽주에 해당하는 스페인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요 부에노스 디아스입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스 디아스. 바로 이 부에노스 디아스가 아침에 하는 인사인데요. 이 디아는 역시 날을 의미하는 거라서 아침서부터 그냥 해 떠 있는 낮 동안은 계속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일단 발음을 좀 볼게요. B는 비읍 발음이 나요. 그리고 U는 우 발음이 납니다. N은 에 발음이 나서 부에가 됩니다. 그 다음에 N은 니은, O는 오, S는 시옷. 그래서 부에노스, 아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기본 발음으로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아스, D는 디귿. 그 다음에 I에 그 악센토가 찍혀 있는데 그냥 이 발음 해주시면 되고요. 좀 세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아, 그 다음에 S는 스. 그래서 부에노스 디아스. 스페인어가 읽는 게 정말 편합니다. 완전 땡큐죠. 예, 스페인 말로 땡큐, 그라시아스인데 뭐 나중에 또 같이 공부할 얘기고요. 그래서 부에노스 디아스가 아침 인사입니다. 또 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아는 날, 낮. 프랑스어의 주후아 같아요. 프랑스어의 주후아 같은 게 바로 디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디아가 날이면 디아스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사대로 굿모닝 또 멍주후의 문법을 따라간다면 단수니까 부엔 디아가 돼야 돼요. 원래 부에노가 남자 명사를 꾸며주는 조은이나 형용사인데 뒤에 오는 게 남성 단수면 하루잖아요 날이. 그러면 이 부에노가 오가 탈락되게 돼 있어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부에노디아가 아니라 부엔디아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 부엔디아라고 하지 않아요. 뭐 스페인한테 점령을 잡았던 칠레나 뭐 이런 남미 국가 중 몇 개는 부엔디아를 하기도 한대요. 그러나 스페인에서 에스파냐에서는 부엔디아라고 절대 하지 않고, 절대까지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근데 제가 배운 바로는 부에노스 디아스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왜 복수가 됐을까? 디아스, 그러니까 날들이 되는 바람에 앞에도 바뀐 거예요. 부에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복수니까. 그래서 부에노 뒤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형용사는 성과 수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부에노스로 바뀌어서 부에노스 디아스가 아침 인사가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게 복수가 됐을까? 두 가지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부엔디아 이거보다는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스 디아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뭔가 좀 감정적으로 좀 풍부하다. 우리의 열정, 그렇죠? 이베리아 반도의 그 열정, 이거를 좀 약간 전하고 싶은 느낌, 그런 설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제 두 번째 설에 더 약간 이렇게 좀 수긍이 돼요. 그 고대 스페인에 인사말이 있었대요. 그 인사말이 신이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주시기를,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그래서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 말로 얘기하면 Buenos días nos de Dios, Buenos días nos de Dios 이렇게 됩니다. Buenos días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날들을, 그리고 no스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de는 이제 뭐 주다라는 그 동사가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Dios는 이제 신입니다. 그래서 Buenos días nos de Dios는 이제 신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기를인데, 너무 길어요. 그쵸? 너무 길어서 스페인 사람들은 주어도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어의 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변하니까 동사만 보면 인칭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략해버려요. 그렇게 주어도 생략해버리는 사람들이니 부에노스 디아스, 아우 길어, 그냥 우리 부에노스 디아스까지만 하자 라고 해서 부에노스 디아스가 됐다라는 설이 저한테는 조금 더 뭔가 논리적이고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노스라는 말을 우리가 스페인 인사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스페인어를 아예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스페인이 지배했던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바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그 부에노스가 그 부에노스예요. 그럼 아이레스는 뭐냐? 아이레스는 기체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좋은 바람, 좀 약간 부드럽게 해석을 하자면 순풍입니다. 순풍 산부인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스페인이 남미를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막 넘어갈 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배가 바람으로 움직이니까 뭐 날씨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바람, 순풍에 잘 도착했다, 뭐 그런 발견했다, 뭐 이런 뜻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에노스가 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그런 뜻이구나. 아이레스는 기체인데 기체는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부에노스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도 기체니까 단수가 아니라 아이레스가 됐고,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디아스, 우리가 좀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는 아침이란 단어가 있어요. 마냐나라는, 마냐나. 그래서 뭐 잘 있는데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는 안 쓰고요. 헤어질 때 많이 써요. 부에노스디아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독일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독일어로 구텐 모르겐입니다. 자, 독일어로 구텐 모르겐. 예. 구텐 모르겐. 구텐 모르겐. 예. 구텐이 좋은이라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모르겐은 아침이라는 명사입니다. 드디어 아침을 쓰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구텐 모르겐. 예. 발음 좀 한번 해볼게요. 구텐, G는요 우리나라 기역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U는 여기서 우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T는 티읍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E는 에, 그 다음에 N은 니은. 그래서 구텐이 됩니다. 그리고 M은 미음, O는 오, 그리고 R은 리을, 그 다음에 G는 기역, E는 에, N은 니은. 그래서 구텐 모르겐이 됩니다. 이게 약간 영어랑 있는 게 비슷하죠. 왜냐하면 게르만어 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파라서 읽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구텐 모르겐이 됩니다. 자, 원래 구트가 좋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뒤에 오는 모르겐이 남성 명사기 때문에 구트가 구텐이 됩니다. en이 붙습니다. 이거를 형용사의 강변화라고 하는데, 강변화는 뭐냐? 일단 뭐 규칙이 있어요. 뭐 무관사, 관사가 없고 그 뒤에 형용사가 오고 그 뒤에 명사가 오는 거를 그런 상황을 강변화라고 해서 강변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구텐 모르겠는데 문법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야기해주는 남자니까 이야기만 해드리는 겁니다. 구텐 모르겠니라고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 M을 반드시 대문자를 써야 돼요. 왜냐면 소문자를 쓰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독일어는 명사를 쓸 때 중간에 쓰는 게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대문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쓰실 때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 뭐 말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왜냐면 이 대문자 M을 써버리면 이 모르겐이 아침이라는 뜻이 돼요. 물론 또 아침에 해가 어느 쪽에서 뜨나요?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동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소문자 M을 써서 모르겐을 써버리면 문자에서 그러면 내일이 돼버려요. 완전 다르죠. 예. 모르겐은 내일이에요. 네. 그래서 쓰실 때는 대문자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겐에 대해서 뭐 좀 재밌는 말씀드릴 게 없나 좀 찾아봤더니 네이버 블로그에 김재응의 마음의 편지라는 블로그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게 된 글이에요. 좀 출처를 밝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분이 쓴 걸 읽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어디서 따왔는지 출처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좀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게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옛날에 오스트리아에 30대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뭐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찢어지고 뭐 키는 컸는데 몸은 야위어서 좀 비호감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청년하고 말을 안 하고 좀 동네에서 좀 약간 무시하는 분위기였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침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준 거예요. 바로 이 인사, 우리가 오늘 배운 인사. 구텐 모르겐, 구텐 모르겐 이렇게 해준 거죠. 그냥 그 남자는 친절하게 해준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2차 대전이 터져서 그 오스트리아의 그 마을을 독일군들이 나치군이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나치들이 했던 일이 이제 유태인을 식별해서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한 군데 모은 거예요. 모아가서 이제 유태인을 식별하는데 그 유태인인지 아닌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손가락으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쪽으로 가면 죽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 매일 인사해주던 사람이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차이가 됐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늘 하듯이 그 남자에게 구텐 모르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손가락으로 유태인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살았다는 얘기를 그 블로그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싫어하면 진짜 인사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인사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 인사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전 10시까지만 한대요. 이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알쓸 신잡에서도 나왔는데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다면서요. 나에게 농담을 하려거든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미리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칼 같은 사람들이라서 10시까지만 사용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뭐 10시 뭐 1분 넘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10시까지는 구텐 모르겐. 그래서 10시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낮 인사로 바뀌거든요. 그치 이제 구텐 탁이 돼요, 이제. 그리고 이 모르겐이 아침 10시까지를 의미하는 오전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넓이의 단위로도 쓰여요. 넓이로 모르겐을 써버리면요, 이 모르겐은 무슨 얘기냐면 소 2마리가 오전 동안에 밭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대요. 이 모르겐이 대부분 소 2마리로 농사를 했나봐요. 그래서 소 2마리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넓이, 이거를 모르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1 모르겐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영어로 이제 영국식으로 단위를 환산하면 2acre예요. 2acre인데 이걸 또 이제 우리나라로 바꾸면 대략 한 2,400평. 그러니까 소가 2마리가 오전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넓이가 한 2,400평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독일에서 쓰는 넓이 단위로 1 모르겐은 2,40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넓이의 단위로 쓰인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도량형 단위를 통일하는데 자연을 기준으로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인도에는 그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소가 울어서 들리는 정도의 거리, 그거를 이제 단위 측정으로 삼았대요. 자연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단위를 많이 삼기도 해갖고 그렇게 소로 일하는 뭐 그런 걸로 단위를 삼았나 봐요. 이제 단위에 대한 재밌는 얘기는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잡학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영어와 같은 게르만어파에서 나온 독일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독일어로 인사말은 구텐 모르겐. 자, 여태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Good morning, bonjour, buenos dias, guten morgen.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네요.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최종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유명한 어벤져스의 그 유명한 대사 최종 단계. 네,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아침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uongiorno, buongiorno. 네, 발음은 조금 제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uongiorno. 뭐 아침 인사는 좀 약간 해맑게 해볼까요? Buongiorno, buongiorno, buongiorno. 네, 그래서 좀 발음 한번 해체 한번 해볼게요. B는 비읍이고요. 그 다음에 U는 우고요. O는 O, N은 N. 스페인어랑 비슷하네요. 그냥 발음이 그대로 bon. 근데 완전히 bon 이러면 좀 안 되고요. bon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bon. 그 다음에 지오르노 한번 해보겠습니다. G는 지읒. 그 다음에 I-O는 지오. 합쳐서 지오로 읽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bonjour. 그렇죠? 그 다음에 R은 리을, 르. 그 다음에 N-O는 니은, 오. 그래서 bongiorno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지오르노는 프랑스어, 주흐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 디아, 단수로는 디아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아침이 아닌 뭐 해 떠 있는 시간, 낮을 얘기합니다. 지오르노. 그래서 얘네는 아침부터 그냥 해 떠 있는 순간까지 그냥 다 bongiorno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부호는 역시 뒤에 오는 남성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bongiorno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원래는 buono 역시 오가 있는데요. 얘네도 오가 탈락합니다. 왜냐면 지오르노가 뒤에 오는 게 남성형 단수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똑같은 원리로 탈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오노 지오르노가 아니라 부온 지오르노가 됩니다. 이 몬이 잘 읽어보면 프랑스어의 몽하고 비슷해요. 몽주의 몽과 몬지오르노의 몬이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이 로망서군이 라틴어 영향을 받은 거군요. 이탈리아파가 라틴어라는 건 이탈리아 중부에 그렇죠. 라티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라티움에서 쓰던 말인데 그 로마 제국이 썼었고 라티움에서 쓴 말이다라고 해서 라틴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퍼져 나갔으니까 영향을 막 줬겠죠. 그래서 이 무온이 이제 봉이 됐다. 좋은이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이탈리아어에도 아침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아침이 바로 마티나예요. 마티나. 자, 여러분 인천공항 가보시면 그 마티나라는 라운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2터미널에 가면 그 마티나 골드 라운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마티나가 이탈리아어로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행기 타야 되는데 뭐 대기만 걸어놓고 못 들어가 보고 좀 가본 적은 없고 맨날 그 인터넷으로 보기만 했는데 어찌됐건 그 라운지 마티나가 이탈리아어로 아침이라는 뜻이라는 것만 그냥 뭐 재미있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아침이라고 해서 뭐 마티나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아침서부터 그냥 해 떠 있는 순간 그걸 그 지오르노를 씁니다. 그래서 몬지오르노, 몬지오르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그런 유럽 언어, 영어까지 포함하면 뭐 영어는 뺄까요? 네, 어쨌든 그걸 다 사용해서 여행 가셨을 때 즐겁게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해서 점점 표현을 늘려 나가서 좀 쓰는 말들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여행용이 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쓰지 않은 말들. 뭐 여행 가갖고 뭐 만났는데 뭐 너 쟤 뭐지 형제 있어? 뭐 형 있어?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말 안 하니까 여행 가서 쓸 말들만 좀 정리를 해서 할 거고요. 예, 그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고 끝나기 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쭉 한번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Good morning. 그다음에 프랑스어로 Bonjour. 그리고 스페인어로 Buenos dias. 그다음에 독일 말로 Guten Morgen. 그리고 이탈리아 말로 Buongiorno. 네, 이렇게 외우셔갖고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외워서 언젠가 유럽 가게 되면 한번 우리 같이 써보도록 해요. 제가 만약에 유럽을 가면요, 저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같이 방송하면서 영상에서 공부했던 말들을 그 나라 가서 거의 다 써보는 게 제 미션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한 미션으로 한번 클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부 중입니다. 저와 같이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쉽고 간단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